2019년 3월 22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언론사라든지 소셜미디어의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대략 상황은 이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왼쪽에는 경호처장이 밀착 수행을 하고 있었고, 또 양복이라든지 보기에 특수 복장을 한 건장한 남성들 수십 명이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인간띠를 이루어서 사람이 여러 겹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인간띠를 이루어서 성벽처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둘러싸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물건을 산다 하면은 그 뒤에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쪽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몇 겹을 겹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3월 23일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기관총 경호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면에서 그냥 기관총을 가슴에 대고 있는 옷 사이로 일부 가려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가려진 부분이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똑바로 잡힌 그런 사진이 올라온 것이죠. 사진을 보면은 합성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저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의 반응은 대략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최소한 공무원은 아니다. 청와대 경호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또 현실적인 사진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마치 북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중국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옛날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상이었고, 게다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 기관총을 보여주면서 거기 손잡이에 방아쇠에 손을 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어서 마치 범죄를 실행 중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요즘은 하도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저것을 기념으로 남기든지 혹은 방송용으로 쓰려고 위험한 연출 사진을 찍은 것인가. 그렇다면 청와대의 경호 능력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저 남의 일을 말하듯이 한 것만은 아니고, 만일 그 기관총이 진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들에게 아주 극심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진 속의 인물은 테러범이라고 하면 정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게릴라 전사라고 해도 차라리 그쪽이 믿을만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기관총 경호 사실인가? 이것으로 국민이 웅성거렸고 불안해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사복 차림의 남성은 오른쪽 손가락을, 오른손의 손가락을 그 뉴스에 따르면 방아쇠 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얹은 것으로 보인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것은 작은 권총이 아니고 커다란 기관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월 24일 군사 전문가의 설명도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진 속의 인물이 들고 있는 것은 MP7 기관 단총인 듯하다.
독일 H&K사에서 개발한 제품이다. 그것은 그리고 4.6mm 탄을 사용하며 방탄복도 뚫는 그런 대단한 관통력을 갖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3월 24일자 보도입니다. 그리고 3월 24일 청와대가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버린 겁니다. 일이 터진 것이죠. 사진에서 그 남성이 어땠느냐. 기관총을 그냥 밖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냥 다 보였죠.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은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가 공무수행 중이라는 것을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없게 사복 차림으로 그렇게 그 앞에 있는 국민들을 살피며 감시하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자들은 다 어느 순간 그가 그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그 사람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보여주면서 방아쇠에 손을 얹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의 문재인 대변인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검색대를 통한 사람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그렇다. 그러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다 무장 테러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무장 테러 상황과 결국은 흡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문재인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다. 고도의 경계와 대응 태세가 요구된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다른 수많은 공무원들은 시장 방문할 때 그렇게 요란을 떨지 않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그곳이 적진과 같은 곳이구나.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대구 칠성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문재인에게는 그렇게나 위험한 곳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믿고 사랑하는 북한은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은 대구 칠성시장 그곳은 북한보다 위험한 곳이다. 혹시 중동의 무장 집단이 그를 테러한다고 하는 사전 정보라도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영화 같은 데에서 테러에 있어서는 신출 귀몰한 그러한 곳이 영국이죠. 그 다음으로 또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 그를 해치려고 한다는 사전 정보라도 있었던 것인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대구 보수단체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인가? 북한보다도 무서웠던 것인가? 나는 헌법과 정신 이상 항변이라는 책을 한참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구 칠성동 골삭기 사건이라고 하는 그 범죄 사건을 다뤘는데 그것이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로 그런 대구 칠성시장이어서
문재인 씨가 그렇게나 무서웠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에게 있어서 또 청와대 문재인 대변인이 말하기는 대구 칠성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테러 상황하고 비길 수 있는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뜻이 그렇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게다가 국민들에게 기관총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무장한 세력이 민간인을 향해서 무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민간인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체포한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정말 총알이 와서 박힌다든지 하지 않아도 비무장인 민간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협박이고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은 당연히 위협이지요.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경호원은 오직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러한 답변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사진에서 그 남성은 기관총을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서 있었고 그 문재인 경호원의 바로 앞에는 브로콜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브로콜리 상인이 그렇게 의심스러웠던가? 그 시장이라는 그런 곳이 그렇게 경계할 만한 곳이었던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씨가 구매한 것은 연근, 오렌지, 토마토 등 과일 이러한 것들을 구매했습니다. 무슨 그 동태를 자르느라고 커다란 칼을 내리친다든지 혹은 고기나 뼈를 같이 갈라내느라고 또 뭐 보기에 위험한 그런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집어서 담아주면 되는 과일이나 그런 것을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인 중에는 남자가 거의 없었기도 합니다. 그냥 나이든 부인들이, 여성들이 팔고 있었죠. 또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여서 국민이 설령 그를 해치려고 해봤자 그래봤자 칼이나 이런 것밖에 총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특별한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죠. 또 이번 사건은 국민으로서는 이것을 참아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많이 억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어떤 행사에 칠성시장 상인들하고 대구 시민들이 찾아가서 손님으로 찾아가서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대구 시민들은 항상 이용하는 그 칠성시장을 이용했고 칠성시장에 있던 상인들은 늘 자신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일당이 찾아간 것이죠. 누가 어디를 찾아갔는가? 누가 객인가? 이것은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편 문재인 측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호원은 오직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섬찟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재인이 첫째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을 위해서 국민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아무 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런 순간을 겪었다. 그런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보통 테러 영화나 범죄 영화 이런 것을 보면 갑자기 사람의 얼굴 그 양미간에 빨간 점으로 그 불빛이 이렇게 닿아서 흔들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그 당사자는 죽음의 공포로 정말 사색이 되고 말죠.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총알이 더 빠르니까. 그런데 3월 22일 칠성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문재인이 데리고 간 그 일당들,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미간에 이 빨간불이 표시된 상태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밖에 드러난 그 기관총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기를 숨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감시하면서 여차하면 목숨을 빼앗아 버릴 각오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머리끝이 쭈뼛하도록 이렇게 공포를 체감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어떻든 이번 상황은 자칫 기지개라도 잘못 켰다고 하면은 총알이 날아와서 박힐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22일 당시에는 대구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그렇게 그 생각을 못했겠죠. 문제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대구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것을 느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관총을 보란듯이 들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노려보고 있던 그 사복의 기관총 경호원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단번에 이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마에 빨간불이 조준되어 있었구나. 나를 쏴 죽이겠다고 기관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이 나타난 장소에 있는 국민들은 혹시나 저 삼류 문재인의 일당 그들의 그 과잉 경호로 발사된 총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우리는 오직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물론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과 시민을 같이 경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진을 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짓말입니다. 총구는 시민을 향해 있었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김의겸이 말하는 시민은 문재인과 물건을 주고 팔고 대화를 하는 이 문재인 일당의 인간띠 속에 있던 선택된 소수의 시민만 가리키는 겁니다. 대다수의 시민은 적이 되었던 것이죠. 준 테러를 하는 테러범 취급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실수로 조금 부스럭댔다고 기관총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더구나 2019년이죠. 문재인 살리겠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마십시오. 차라리 문재인 귀하가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렇게 국민 모두를 국민의 생명을 2순위로 놓을 것이라면 방탄 헬멧을 쓰십시오. 국민의 삶의 현장에 가서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범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이 사건은 끔찍한 관제 테러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호처장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번 이 관제 테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